물가 상승률 대비 집값 상승률이 마포, 성동, 분당, 과천 모두 다 20배가 넘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은 제가 대통령이라도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이거 지정 안 하면 진짜 직무유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천당 아래에 있는 그곳 일기 신도시 대장 분당의 집값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울의 마용성 상승률을 뛰어넘었다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일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집값이 대체 뭐 얼마나 올랐길래 마용성을 뛰어넘었다? 상승률이? 이게 가능해요? 서울 아니잖아요, 분당은. 그렇죠. 서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한국 부동산은 주간 통계를 보게 되면 주간 상승률이 분당이 1위 했습니다. 0.28%. 다른 지역들 성동구가 0.27%니까 서울의 성동구보다도 분당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는 상승률을 기록하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자동차 경주하는데 얘가 원래 그렇게 잘 달리는 애가 아닌데 물론 잘 달리긴 하지만 서울의 나머지 지역들보다는 그렇게 좋은 경주용 차가 아닌데 갑자기 얘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달려가니까 다들 제가 무슨 일이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상승률을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물가 상승률 대비 이제 집값 상승률을 좀 따지거든요. 보통 규제 지역 지정하고 할 때 그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 대비 1.3배, 투기 과열 지구는 1.5배가 넘어가게 되면 규제를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그 물가 상승률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를 봐야 되는데 3개월을 기준으로 삼거든요. 3개월 동안 물가 상승률은 0.2%입니다. 그럼 0.2% 대비 얼마나 올라갔느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역시 성동구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3개월 동안 6.2%. 그러면 비교해보면 31배. 물가 상승률 대비 1.3배면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는데 31배니까 와, 이 기준을 넘어도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마포구가 23.9배. 좋아요. 서울의 한강 벨트니까 또 강남 3구, 용산구는 이미 규제 지역 지정되어 있으니까 마포, 성동이 그 다음 타자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분당이 22.5배. 22.5배. 과천이 20.9배니까 분당이 한강 벨트도 아닌데 왜 22.5배나 올랐을까?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조정 대상 지역 또는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될 가능성 염두에 둬야겠는데요? 저는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대책 한두 번으로 집값 잡기는 어렵다. 그리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부동산 투기 수요 잡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혹시 여기를 염두에 둔 건 아닌지.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투기는 잡겠다. 대책 한두 번으로 안정이 될 수는 없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을 표했는데 대책이 두 번 나왔죠. 627 대책, 대출 규제 꽉 잡고 97 대책,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자 이게 방향성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공급 대책을 보더라도 많은 물량들 135만 호 아파트 착공하겠다라고 하는데 서울에 135만 호의 대부분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주로 그렇죠. 경기 인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경기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공택지에 많은 물량들이 나오면 집값이 안정될 수는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서울이나 일부 경기도 과천이나 분당 같은 곳은 그 주변에 공급 물량이 없거든요. 얘는 공급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좀 두들겨 패야겠다. 수요 억제를 해야겠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연결고리가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물가 상승률 대비 집값 상승률이 마포, 성동, 분당, 과천 모두 다 20배가 넘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은 제가 대통령이라도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이거 지정 안 하면 진짜 직무유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느낌이 딱 오네요.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은 공공택지,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겠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을 늘리기가 쉽지 않으니 규제로 잡겠다. 그러니까요. 방향성은 딱 정해졌습니다. 경기 인천은 공급으로, 서울은 수요 억제로. 아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분당의 집값이 오르는 거는 그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아닐까요? 기대감이 크죠. 우리가 집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기대감이거든요. 집값이 이미 다 올랐어. 앞으로 안 올라가는 곳들보다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곳에 우리가 베팅하고 싶은 게 마음인데 재건축이라는 게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지금은 구축 아파트인데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된다? 분당 신도시 입지 좋죠. 편의시설 좋죠. 일자리 많죠. 교통 좋죠. 교육 환경 좋죠. 모든 게 다 갖췄는데 유일한 단점이라면 집이 오래됐다. 92년, 93년도 입주했으니까 벌써 몇 년인가요? 30년이 어느덧 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신도시였는데 이제 사실 신도시라는 말이
약간 구도시 같은 네. 느낌이니까 유일한 단점인데 이게 재건축이 되면 완벽한 주거지가 되니까 네. 그 기대감이 지금 하늘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97 대책 내용을 보더라도 1기 신도시 63,000호 착공 들어가겠다니까 맞아요. 2030년까지. 2030년까지. 그러니까 속도를 내겠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 지원 사격을 많이 해주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또 있습니다. 선도지구 2차 지정 2차 가능하잖아요. 지정 또 예, 지금 임박했죠. 예. 1차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제.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날짜에 맞춰서 신청하게 되면 선정을 하게 되는데 2차부터는 이제 주민 제안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야, 제안해봐. 니들이 제안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오케이 하면 지정해줄게 라고 예. 했으니까 많은 주민들이 1차보다는 2차가 제안하면 되니까 네. 좋은데 많은 분들이 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있죠. 그건 공급단에서의 기대감이고 수요단에서도 봐도 이제 97 대책으로 LTV가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40%로 낮아졌는데 그렇죠. 분당은 비규제 지역이니까 70% 가능하잖아요. 아직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네. 70%. 물론 대출은 6억까지만 제한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지역은 아니고 최근에 제가 분당에 가봤거든요. 네. 시범단지 분당이라고 합니다. 서현 순회역 주변이 이제 우리가 시범단지라고 합니다. 신도시 조성할 때 제일 먼저 조성했고 교육 환경이 제일 좋고 백화점도 있고 편의시설도 좋은 곳인데 제가 작년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전용 84 시범단지 쪽 뭐 시범 삼성 한신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한 14억 15억 정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보니까 20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전용 네. 84가 지금 20억이면 또 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몇 억까지 올라야 이게 정상이야? 예. 깜짝 놀랐는데 아마 최근에 분위기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포, 성동, 강동 이쪽 지역 가격 급등하니까 동급이었던 분당이 약간 키 맞추기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당을 좀 약간 지금은 약간 좀 최근에 제가 좀 무시한 경향이 있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했고 사실 마포, 강동, 뭐 성동 이런 지역들과 분당이 비슷하게 가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마포도 신축이 30억 정도, 그 동작구 노량진도 요즘 신축 아파트가 30억 정도 하더라고요. 강동구가 최근에 신축 아파트가 25억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게 되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뭐가 맞아떨어지냐면 우리가 정비 사업 계산을 할 때 현재 시세 있잖아요. 시세에 플러스 5억 정도 하면 추가 분담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5억 정도 하면 그 가격 20억에 5억 하면 25억이니까 신축 아파트가 됐을 때 25억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는데 시장의 수요자들이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정비사업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공사비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역에만 들어가잖아요. 치솟는 공사비를 감당하려면 결국 일반 분양 물량을 많이 빼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분당만의 문제는 아니고 과연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가 그리고 집값이 높아서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분당이 더 오르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일기 신도시가 분당만 있어? 일산도 있고 평촌도 있고 삼본도 있고 중동 신도시도 있는데 왜 유독 분당만 이렇게 과열이 되고 상승률이 높은가? 공사비는 똑같죠. 뭐 철근, 시멘트, 인건비 이런 건 분당이나 일산이나 뭐 달라질 게 그렇죠.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공사비는 똑같은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우리가 재건축 사업에서 이제 사업성이라고 하는 건 조합원 입장에서는 내 돈을 적게 내고 싶어요. 네. 어떻게든 두꺼비한테 이제 헌집 주고 새집 받아야 되는데 두꺼비가 조합장입니다. 예전에는 두꺼비가 돈도 줬어요. 환급금이라고 하는데 왜 돈을 네. 줬냐면 내가 저층 아파트의 용적률이 많으니까 땅이 많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아서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 중층, 12층, 15층 이상의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럼 똑같은 돈을 낸다? 최근에 시뮬레이션 해보게 되면 제가 앞서서 이제 5억 정도라고 했는데 네. 분당의 5억과 일산의 5억은 집값 대비해 보면 자 분당에 20억이라고 쳐요. 5억이면은 4분의 1이잖아요. 네. 일산에 가보면 8억이라고 치면 10억이라고 할까요? 뭐 10억도 잘 안 합니다만 그러면 반값이잖아요. 5억이라면 집값만큼을 내야 되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 네. 부담감이 차이가 크고요. 그러면 일반 분양가를 높게 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조합원들 입장에서 그렇죠. 일반 예. 분양가를 20억보다 25억에 올리게 되면 5억만큼 돈이 더 들어오니까 내 부담금을 줄일 수가 있죠. 근데 마음대로 올리면은 시장에서 소화가 될까요?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를 보니 25억도 일반 분양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일산에서 20억, 25억 일반 분양하게 되면 거의 네. 미분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를 받는 분당이 네. 먼저 좀 치고 나가는 것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97 대책 뭐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뭐 규제 대책, 그러니까는 대출 규제 같은 거야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만 공급 대책은 한참 시간이 걸려 나타나는 거잖아요. 한참 걸리죠. 네. 아직 현장에서는 이렇게 체감 못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잠실에 다녀왔는데 제가 잠실을 이제 가는 이유는 서초구 강남구는 학교 다닐 때 같으면 이제 전교 1등, 2등 하는 친구니까 애들은 선생님이 문제를 아무리 어렵게 내도 100점 맞는 친구니까 일단 빼고, 잠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문제 어렵게 내면 좀 틀리긴 하는 친구, 잘하긴 하는데 좀 그런 게 좀 반영이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잠실에 갔는데 셔터 문이 다 내려와 있더라고요. 부동산이 다 불을 끄고 다 없어요. 9월인데 이게 여름 휴가 간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지? 전화를 해보니까 정부가 합동 단속을 한다고 해서 문을 다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7 대책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규제를 좀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마 단속이 나온 것 같고,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단속이 나오니까 왜 꼭 중개업소한테 가가지고 문을 닫고 하는지, 이게 일시적으로는 효과는 있거든요. 왜 문 닫으면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잠시 숨고르기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는 없고요. 현장 분위기는 어떠냐, 잠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번 공급 대책이 숫자는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서울의 한강벨트, 잠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역들의 공급 물량이 나오나? 안 나오거든요. 주로 경기 인천이고 서울에서도 유유부지나 공공임대주택들, 관공서 부지인데 공공임대 아파트들도 강서구나 노원구에 집중되어 있고요. 수서의 일부가 있지 뭐 강남 상구, 용산구에는 크게 물량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른 나라의 얘기 같아. 이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달리 해석하면 수도권은 공공택지, 뭐 분양 잔치도 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030년까지 37만 호가 나온다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네네. 2030년까지 37만 호를 착공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 원래 계획이 25만 1,000호였고요. 이번에 12만 호 정도를 추가 발굴해서 37만 호가 넘는 물량들이 착공이 된다. 물론 여기서 약간 목표 달성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반응이었거든요. 이게 가능할까? 이게 분당 신도시가 10만 호인데 분당 신도시 3개를 어떻게 착공을 하지? 청약 대전이 열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착공은 이제 분양이니까 청약이니까 청약 대전이 열리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가능하냐면 3기 신도시가 2017년부터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착공이 불가능하죠. 왜? 발표를 하고 구역 지정을 하고 토지 보상을 하는데 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 과정을 지금 7년이 지나왔기 때문에 하남 교산이나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런 지구들은 토지 보상이 상당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딸 때가 됐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나름대로의 자신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할 때가 됐는데, 자, 이제 우리 보여줄게. 그동안에 못 보여준 건 우리가 토지 보상이 안 끝났기 때문이야. 이제 할 수 있어. 2026년에 뭐 바로 착공이 들어가진 않겠으나 2030년까지는 충분히 착공이 들어갈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착공 기준이니까 착공하면 보통 3년에서 5년 안에 입주를 하잖아요. 그렇죠. 입주 물량은 3년, 5년 후고, 이게 분양 청약이 뭐가 좋은 점이 뭐냐면 청약이 당첨이 되잖아요. 입주는 안 해도 일단 내 집 마련을 했다라는 그런 안심, 심리가 들고요. 청약 물량들이 계속 5년 동안 나오게 되면 집 사려는 분들이 잠깐 기다려봐. 굳이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될까? 청약해도 되잖아.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도 남아있잖아 라는 그런 기대감, 대기 수요들이 생기기 때문에 경기 인천권의 수도권 지역들은 의외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3기 신도시만 봐도 한 7년 동안 실제 공급된 주택수는 10,000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너무 큰 기대를 심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물량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만 이제 속도가 낼 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작정하고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번에 또 대책의 핵심이 LH 직접 시행이잖아요. 민간에 땅을 팔아서 민간이 언제 공사할지도 모르고 사업성 따지고 PF하고 이러느니 LH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땅 주인이 야 기다려봐, 우리가 땅 팔아서 니들이 공사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땅 주인인 우리가 그냥 바로 공사를 할 테니까 니들은 내가 돈 주는 돈 받아서 그냥 공사만 해 라고 하니까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LH가 원래부터 건설사가 아니고 시행사였잖아요. LH가 사실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졌으니까 땅 장사도 하고 집 장사도 직접 하고. 시행을 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 시행이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서 이제 자기 땅 장사라고 했는데, 자기 땅에 이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이제 건물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주, 내가 건물을 지으려면 일단 땅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 택지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택지 만들고 공사비도 내가 감당을 하죠. 짓는 것만 건설회사 불러서 지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이라는 얘기는 땅 주인의 땅
땅과 자금을 내가 마련하겠다라는 거고요. 도급 계약을 맺게 되면 그 건설회사, 시공사는 공사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은 시행할 수도 있고 시공 두 개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 주인도 되고 건물주도 되고 공사까지 할 수도 있는데 그게 PF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요즘 공사 한번 잘못해가지고 시행 한번 잘못했다가 걸리면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휘청휘청 되니까 건설사들도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우리 좀 안 하고 싶어. 최근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수주하는 이유가 조합에서 주는 돈만 받아서 사업을 하면 되거든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LH 집적 시행도 LH가 돈을 많이 주진 않아요. 조금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들이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그 돈이 어디야.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도 공사비만 제대로 받으면 감지덕지다. 어차피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당장 좋아지지는 않아도 현상 유지를 하려면 그 계약도 감지덕지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뭐 좋아질 때까지 손해보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만 저는 LH가 직접 시행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브랜드. 일군 건설사들이 여기에 참여할 것이냐. 올 상반기에 하남 교산 신도시에서 A2블럭 프루지오 더 퍼스트라는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경쟁률이 꽤 높았습니다. 이게 LH 직접 시행 아파트였어요. LH가 시행하고 프루지오가 공사만 한 아파트인데 프루지오가 참여를 했네? 왜 참여했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대기업도 힘들어요. 지금 우리 건설 경기 너무 안 좋아. PF도 문제고 지방의 미분양도 많고 괜히 우리 직접 시행 잘못했다가는 회사가 위험할 수가 있으니 차라리 안전한 계약만 하자. LH가 돈을 어떻게 주냐면 넷플릭스 생각하면 됩니다. 넷플릭스가 제작비만 주잖아요. 마진을 많이 안 줘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또 대박 치면 넷플릭스만 떼돈을 버는 거고 우리 국내 제작사들은 제작비 플러스 알파로 10% 정도 더 받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그래도 하는 이유는 우리 제작사 직원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떤 그렇죠. 그 돈이 어디예요. 잘못하면 망하는데 LH 집적 시행도 똑같죠. 건설사들도 우리 많은 직원들, 협력회사들 계속 일을 만들어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집적하려니까 부담스러워. 근데 LH가 10% 정도의 마진을 준다?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건설 경기가 좋았으면은 우리 안 해. 우리가 할 것도 많은데 그걸 왜 해? 라고 하지만 지금 건설 경기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의외로 일군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요자들도 어느 정도 약간 눈높이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게 LH가 시행하는 아파트가 민간 수준의 아파트와 품질이 같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 마음은 또 돈은 적게 내고 싶고 퀄리티는 높은 집을 사고 싶은 게 마음이긴 한데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LH가 짓는 집이 민간 건설사처럼 고급으로 짓게 되면 사실 그게 배임 아닌가요? 우리 혈세로 그렇게 고급으로 짓게 되면 결국에는 물량 수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사실은 그렇게 짓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LH가 고급으로 짓는다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교 신도시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그것도 LH가 시행을 했지만 뭐 아파트 자체의 품질 때문에 지금 최고의 신도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뭐 편의시설 같은 거, 교육 환경. 그러니까 LH가 고급으로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교 신도시나 마곡을 보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봐요. 마곡은 SH공사가 지었고요. 판교 신도시는 LH가 시행을 했는데 판교 신도시 가보면 아파트가 고급이냐? 사실 고급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유는 교통이 좋고 편의시설이 좋고 학교가 좋고 공원이 있고 모든 주거 인프라가 다 갖춰졌고 판교는 양질의 일자리, 마곡은 또 대기업 일자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3기 신도시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뭐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네. 자, 그러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면 신도시 물량 기다리지 말고 일단 청약 도전해요. 순차적으로. 청약 도전해야죠. 특히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 LH의 집적 시행 장점이 민간이 짓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저렴하게는 나오겠죠. 로또 정도는 아니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공공 청약이라면 저는 도전해야 된다. 도전하는데 자 지역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66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기준이 뭐냐면 해당 지역 거주자들한테 우선권을 줘요. 그러면 하남시다. 하남 교산 신도시라고 한다면 하남시 거주자들한테 30%, 경기도 20%, 나머지 서울, 경기, 인천에 50% 물량을 주기 때문에 하남시 거주자들은 당연히 하남에 도전하는 게 왜 30% 우선 배정해 주는데 하남시 인구가 얼마 된다고 그중에 무주택자들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에 우선적으로 청약을 당첨 도전해라. 확률이 껑충 올라갑니다. 고양시 거주자들은 창릉, 부천시 거주자들은 대장, 남양주 거주자들은 왕숙, 인천 거주자들은 계양 신도시 우선적으로 도전해야 되고요. 그 지역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기다리지 말고 계속 청약 도전. 올해 안 되면 내년에. 그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납입 총액이 또 많을수록 유리하니까 이러면 한 매달 얼마 정도 납입하는 게 적정해요? 우리가 보통 청약 가점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잠실에 르엘이라는 아파트가 커트라인 나왔는데 와 저는 충격 먹었습니다. 커트라인이 70점. 이게 4인 가족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앵커님이
애 2명이죠. 네. 그러면 4인 가족이잖아요. 69점이 만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무주택 15년, 통장 가입 기간 15년, 자녀 2명에 부인, 남편 다 노력해도 69점인데 잠실 르엘이 70점. 이 커트라인이니까 그거 어떻게 가능했을까? 떨어지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애가 한 명 더 있던가 애를 한 명 더 낳아야 됩니다. 애 3명이 되든가 아니면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만점도 나왔거든요. 84점 만점. 만점을 받으려면 일단 애가 3명 있어야 되고요. 네. 부모님 2분을 모셔야 됩니다. 부인까지. 부양가족이 6명이니까 만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청약 가점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민영 아파트한테 해당이 됩니다. 공공은 이렇게 적용되지 않고요. 그렇죠. 납입 금액으로 납입 금액. 결정합니다. 그러면 납입 금액이 작년 9월 이전에는 월 10만 원이었거든요. 네. 10만 원씩 계속 납입했는데 바뀌었습니다. 25만 원으로. 아, 최대 25만 원까지? 네, 올렸습니다. 그럼 이걸 모르시는 분은 자동 이체해 놓으면 아, 계속 10만 원만 나가는 안 돼요. 네. 지금이라도 빨리 25만 원을 올려야 됩니다. 나 25만 원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게 5년 청약 대전이 열린다니까요. 내 친구가 10만 원 넣고 있잖아요. 친구한테 말하지 말고 조용하게 나온차 은행 가서 25만 원 올리시면 내가 친구보다 우선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분당에 집을 사는군요, 수장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인마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